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 체계를 만든다. 경기도 대표적 R&D 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자들의 부담은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임 정책관은 2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 그동안 R&D 지원 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여러 시도를 해왔으나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다라며 R&D 지원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 등을 위해 보다 본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관이 공개한 개선 방안은 크게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소외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첫째, 도는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 경쟁률, 기업별 평가 점수, 평가 의견, 선정 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R&D 지원 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 의견도 참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과 연구자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평가위원회 풀을 현재 1,2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급변하는 신기술 분야를 맡아줄 우수한 평가위원을 연중상시 모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위원들에게는 위촉장 수여, 역량 강화 교육, 평가 이력 전산화 관리 등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평가위원들에게 표창 및 해외 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로 연구자들의 편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13종에 달하는 종이 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한편 접수 평가 변경 등 일련의 기술개발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안으로 현재 운용 중인 과제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 중앙부처의 범부처 실시간 연구비 관리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로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편해 연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도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지원받은 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던 정액기술료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성공기술료 제도를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당 기업 총 매출액이 도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했을 때 도지원금의 5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들의 부담을 없애는 대신 일정 수준 이상 사업화의 성공을 거둔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늘린다는 구상으로 성공기술료를 납부한 기업들에게는 추가 R&D, 자금 지원 등 별도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게 지원 비율의 60%까지 부과했던 기술료도 폐지하는 한편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으로써 비영리기관들의 연구개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넷째로 평가기간을 단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소외기업에게 연구개발비가 분배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적격심사를 통과한 신청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선행특허 조사를 발표 평가 이후 일정 배수의 선정 후보 과제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평가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1억 5천만 원 가량의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도는
이 예산을 R&D 과제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한 기업 지원 사업관리 DB 구축을 통해 지원 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연구개발 과제의 이중 수혜를 방지하는 한편 최대 3회까지만 지원이 실시되도록 하는 내용의 R&D 졸업제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에게 수혜 기회가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연구비 유용, 편취 등 부정 사용이 발생해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수준의 처벌에 그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도는 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정 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 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 책임자가 착취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경기도 지원 사업에서 연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연구개발비 부패 관련 신고는 경기도 공익제보한라인은 공정경제 2580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인문영도 미래성장정책과는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운영요령 등 제규정을 일괄 정비해 2020 경기도 R&D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것이라며 민선 7기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도 산, 학, 연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보다 좋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750개 과제에 1,300억 원 지원을 통해 5,915억 원의 경제 효과와 5,02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은 경기도가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을 연결,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모델이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과학기술과 기술협력팀으로 문의. 다음은 비상구 폐쇄 등 3대 불법 행위 근절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올해에도 경기 북부 119 소방안전 패트롤을 통해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인 3대 불법 행위의 근절에 나선다. 도이 119 소방안전 패트롤은 3대 소방 불법 행위의 단속과 도민 의식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전담기구로 지난 2018년 2월 발대했다. 패트롤 단속 전인 2017년과 단속이 활성화된 2019년의 도내 화재 발생 현황을 비교해보면 화재 건수는 2,941건에서 2,694건으로 9.1% 감소, 인명피해는 203명에서 167명으로 22.2% 감소, 재산피해는 1,033억 원에서 578억 원으로 44% 감소했다. 올해 경기 북부 지역에서 활동할 경기 북부 119 소방안전 패트롤은 총 12개 밤 24명으로 구성, 다중이용시설이나避難약자, 수용시설 등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6,000여 개 동을 대상으로 3대 불법 행위에 대해 불시, 반복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화재 안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방탈출 카페, 스크린 야구장, 키즈 카페 등 신종 자유업종을 점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단속 항목에 3대 불법 행위 외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추가, 화재 위험 요인 사전 제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둔 만큼 1월 중에는 판매시설, 운수시설, 영화상영관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병욱 예방대응과장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안전이 무시되고 나아가 관행처럼 되어버린 3대 불법 행위에 대한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패트롤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대형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인 3대 불법 행위 금절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 북부 소방안전 패트롤은 지난해 총 6,089개 동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461개 동 783건의 불량행위를 단속했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비상구 관리 소홀 328건, 소방시설 유지, 관리 불량 322건, 불법 주정차 94건,
불법 중축 39건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 조치명령 및 시군 기관 통보의 조치를 취했다. 다음은 접경지역 빈집 활용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파주, 김포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3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정주 여건 개선 공모 사업을 시행한다. 접경지역 빈집 활용정주 여건 개선 공모 사업은 분담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로 발전이 더뎌지고 있어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접경지역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은 접경지역 마을의 빈집들을 활용해 소득 창출 시설 및 생활 편의 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등 전반적인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도시군 매칭 사업, 도비 50%, 시군비 50%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대상은 역사, 문화, 자연경관, 특산물 등 특색있는 관광 및 특화 자원을 갖췄지만 소득, 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7개 시군 소재 마을이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이후 선정위원회를 열어 1차, 2차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2월 말경 최종적으로 마을 한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취약계층 비율 또는 고령자가 30% 이상, 빈집 및 30년 이상 노후, 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50% 이상, 생활인프라 및 건립지역, 수익 창출 시설, 건립 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 가능한 지역, 사업 효과가 크고 다수가 수익을 공유하는 특화 사업이 가능한 지역 등이다. 특히 선정된 마을에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에 대한 방향성 및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마을 사람들의 주민 공동체, 마을 기업 등 법인을 설립해 조성된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 사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철학에 맞춘 마을 재생, 주민 공동체 활력 사업이라며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주 여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18년에는 연천 102일이, 2019년에는 양주 봉합리를 대상지로 선정해 빈집 활용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